당신이 지금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을 무심코 넘기면서 이제 좀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에요. 사실 당신의 뇌는 100m 전력 질주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우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퇴근길에 머리가 엄청 멍하고 분명 주말 내내 푹 잤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메일 한 줄조차 읽기 싫은 그 압도적인 피로감.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뇌의 과부하를 추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네, 진짜 우리가 흔히 뇌가 타버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한 문학적 비유나 엄살이 아니라 실제 우리 두개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전기적 폭주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뇌가 과부하에 걸렸을 때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진정한 휴식이 뇌파를 어떻게 싹 재부팅시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직관적인 데이터들이 있죠.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 핵심 출처를 준비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재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중독과 정량 뇌파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가 진행한 국악호흡 요가 명상 테라피 전후의 실제 뇌파 측정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개를 교차 검증해 볼 텐데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딱 연결해 보면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현대인의 병든 뇌 상태를 진단하는 걸 넘어서 그걸 치유하는 명확한 해독지의 기존이 보이거든요. 오, 해독제요? 네, 그리고 이 결과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치유관광 육성법, 즉 스마트 치유관광 산업과 어떻게 거대하게 연결되는지까지 오늘 깊게 파고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치유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도대체 우리 뇌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 실체부터 알아야겠죠? 스마트폰과 정보의 홍수 속에 빠진 현대인의 뇌, 이른바 인터넷 중독 상태의 뇌파를 먼저 들여다볼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이재원 전문의의 논문을 보면 뇌파를 분석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 뇌파인 EEG가 있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정량 뇌파인 QEEG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쉽게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EEG 검사는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누군가 갑자기 악보에 없는 엉뚱한 삑사리를 내는 걸 찾아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뇌전증 스파이크처럼 돌발적이고 비정상적인 파형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데 탁월하죠. 아, 실시간으로 튀는 이상 징후를 잡는 거군요. 그럼 정량 뇌파 QEEG는요? 반면에 QEEG는 스튜디오의 이퀄라이저 화면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이퀄라이저요? 베이스 올리고 트랩을 낮추는 그 오디오 장비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누군가 명백한 삑사리를 내진 않더라도 바이올린 소리만 너무 크고 첼로 소리는 거의 안 들린다면 전체 하모니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QEEG는 통계적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특정 주파수가 얼마나 과도한지 혹은 부족한지 그 비율과 균형을 수치화해서 보여줍니다. 뇌의 밸런스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한눈에 보는 지도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이퀄라이저로 현대인들, 특히 인터넷에 중독된 뇌를 딱 들여다봤을 때 도대체 어떤 주파수가 유독 튀거나 가라앉아 있던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주 기이한 역전 현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보통 뇌가 편안하게 쉴 때는 느리고 안정적인 델타파가 넓게 나오고 집중해서 인지활동을 할 때는 베타파가 적절히 활성화되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인터넷 중독자의 뇌에서는 이 델타파와 베타파가 오히려 뚝 떨어집니다. 네. 쉴 때 나오는 파동도 줄고 정상적인 인지 파동도 줄었다고요? 네, 그 대신 뇌가 극도의 인지적 과부하를 겪거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튀어나오는 아주 빠른 파형, 그러니까 감마파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중독된 뇌는 마치 백그라운드에 무거운 앱 50개가 동시에 켜져 있어서 배터리는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CPU 혼자 억지로 과열돼서 윙윙 돌아가는 스마트폰이랑 똑같다는 거군요. 방전되기 직전인데 억지로 최고 성능을 쥐어짜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뇌 피질이 감당할 수 있는 정보 처리량을 완전히 초과해서 퓨즈가 끊어지기 직전인 거죠.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다고요? 네, 우울증이나 만성 무기력을 동반한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는 세타파라는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시상 피질 부조화요? 벌써 숨이 턱 막히는데.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느낌으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건가요? 우리 뇌 깊은 곳에는 정보를 중개하는 시상이라는 관제탑이 있고요. 겉면에는 생각을 처리하는 대뇌 피질이라는 실무진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들이 완벽한 리듬으로 소통해야 하거든요. 근데 부조화가 오면 관제탑과 실무진 사이의 통신에 심각한 엇박자가 발생합니다. 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딱 그 상태군요. 분명 주말 내내 엄청 잤는데도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이유, 관제탑이랑 실무진이 계속 엉뚱한 무전만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까 브레인 포그가 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자동차 엔진으로 치면 실린더 터지는 타이밍이 어긋나서 차는 앞으로 안 나가는데 엔진룸에서 시끄러운 소음만 나고 부품이 갈려나가는 상태랑 똑같아요. 방 안의 소음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뇌 배터리는 닳고 CPU는 타들어가고 내부 통신은 완전히 엇박자고. 와, 듣기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그럼 이 과열돼서 멈추기 직전인 뇌를 어떻게 재부팅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핵심 자료가 등장합니다. 이용근 교수가 진행한 임상 데이터, 과부하 걸린 뇌에 투여한 해독제인 국악, 호흡, 요가, 명상 테라피죠. 네, 이 테라피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려고 만성 피로를 겪는 안공공님과 고혈압이 있는 허공공님 두 참가자의 실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꼭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터넷 중독 뇌 진단할 때는 통계적 이퀄라이저인 정량 뇌파, 즉 QEEG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용건 교수가 이 테라피 효과를 측정할 때 쓴 건 QEEG가 아니라 아까 그 오케스트라 삑사리를 잡는 실시간 파형, 일반 EEG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선택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통계적 평균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테라피를 받는 이 순간에 환자의 뇌 전기 신호가 어떻게 요동치고 또 평온을 찾아가는지 그 날것의 실실한 변화를 직관적으로 추적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자, 그럼 그 실시간 추적 결과를 보죠. 만성 피로에 찌들어 있던 1982년생 남성 안공건님의 데이터를 보면 정말 극적이에요. 테라피 시작 전에는 뇌파가 막 극심한 스트레스 텐션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뾰족한 파형들이 마구 튀어나왔고요. 근데 2시간 남짓 테라피를 하고 다시 측정해 보니까 날카로웠던 뇌파동이 아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완된 걸 확연히 볼 수 있더라고요. 알파파랑 세타파가 긍정적으로 살아났고요. 네, 고혈압을 앓던 1954년생 여성 데이터는 그 변화를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엔 뇌내 피질이 극도로 긴장할 때 나타나는 아주 날카로운 베타파가 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테라피 이후에는 이 날선 베타파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 자리를 뇌를 안정시키는 알파파가 싹 채웠습니다. 뇌의 쿨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켜진 거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합리적인 의구심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명상이나 호흡이 심신안정에 좋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2시간 남짓 국악 듣고 숨 좀 깊게 쉬었다고 뇌의 정기적 소음 패턴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확 바뀐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진 걸 데이터로 과대 포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뇌의 가소성과 생물학적인 억제 시스템이 작동한 명확한 결과입니다. 해답은 방금 급증했다고 말씀드린 알파파의 진짜 역할에 숨어 있어요. 알파파요? 네, 논문을 보면 뇌파 파형 중에서 알파파는 아주 독특하게도 포도당 대사와 역상관광해를 가진다고 나옵니다. 역상관관계요? 그러니까 알파파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뇌가 에너지를 덜 쓴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알파파가 강해진다는 건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결과론적인 신호등이 아니에요. 뇌 피질에는 불필요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브레이크 물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바, GAB입니다. 아,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는 거군요. 네, 테라피를 통해 이 가바가 분비되면서 매개되는 현상으로 알파파가 전면으로 나오거든요. 즉, 생물학적인 브레이크가 콱 밟히면서 대뇌 피질의 불필요한 흥분을 강제로 억제하고 뇌세포들이 에너지를 태우는 포도당 대사를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과열됐던 엔진의 연료 공급을 끊어서 온도를 낮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알파파는 휴식의 결과가 아니라 뇌를 쿨링시키는 원인 물질이 작동하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군요. 그렇다면 왜 하필 국악과 호흡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한 방에 누워있는 것과는 원리가 다른 건가요? 그게 바로 이 테라피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스위치가 바로 깊고 느린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통제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받고 이게 즉각적으로 뇌 전체에 진정 신호를 보냅니다. 거기에 국악이 시너지를 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국악 특유의 일정한 장단과 배음이 청각 피지를 통해 뇌파의 진동수랑 물리적으로 공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대뇌 피질의 억제성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약물이 아니라 내 호흡을 악기처럼 써서 가발을 뿜어낸 거죠. 와, 내 호흡으로 뇌에 직접 물리적 브레이크를 건다니 정말 대단한 인체 메커니즘이네요.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사람의 뇌파가 명상으로 안정됐다는 훌륭한 임상 케이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청취자분들의 다음 휴가, 나아가서 거대한 산업 구조를 바꾼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2026년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치유관광 육성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선에 서 있거든요. 치유관광이요?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그냥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며칠 푹 쉬다 오는 웰빙 관광이나 템플스테이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까지의 관광은 딱 그 수준에 머물렀죠. 프로그램 끝나면 경치 좋은 데서 쉬었더니 피로가 풀리네요. 같은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에 의존했어요. 뇌가 진짜 치유됐는지 증명할 길이 없었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용근 교수의 연구처럼 이제 스마트 치유 관광 산업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아,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를 쓴다는 거군요. 네, 인터넷 중독으로 과열된 당신의 뇌파를 EEG 데이터로 실시간 측정해서 스트레스성 베타파가 정확히 몇 % 감소했고 억제 회로를 켜는 알파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객관적 수치로 증명하는 산업인 겁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과자 살 때 영양성분표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잖아요. 앞으로는 휴가 패키지를 고를 때 여행사에서 주는 과학적 효과표를 보게 된다는 거네요. 이 숲속 명상 패키지는 과열된 베타파를 30% 낮추고 알파파를 촉진합니다. 이렇게요. 영양제 고르듯이 내 뇌 상태에 딱 맞춰서 휴가를 처방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국가가 법까지 제정하면서 이 산업을 육성하려 할까요? 아까 인터넷 중독 뇌파 보셨잖아요. 델타파는 사라지고 감마파가 폭주하는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 네, 그 아수라장 상태 말이죠. 현대인의 이런 정보 과부와 뇌기능 붕괴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력 부족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져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들 뇌가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미리 쿨링다운을 시켜주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거네요. 스마트 치유관광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거대한 예방의학 도구가 되는 거군요. 진짜 통찰력 있는 관점입니다. 네, 객관적인 뇌파 데이터를 통해 치유 효과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것. 그게 바로 2026년 이후 관광산업이 맞이할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뇌의 고통에서 시작해서 정말 깊은 곳까지 탐구해 봤네요. 당신이 무심코 보던 스마트폰 화면이 어떻게 뇌파 균형을 깨고 물리적 엇박자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했고요. 또 전통 국악과 깊은 호흡이 어떻게 알파파를 끌어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지 그 생물학적 기전을 실제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방 안의 소음이 잦아들고 다시 평온한 하모니를 되찾는 과정을 과학의 언어로 확인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당장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좋아요. 스마트폰 저 멀리 던져두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깊고 느리게 호흡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 뇌 안에서 가바가 분비되고 알파파가 쫙 퍼지면서 과열된 피지를 물리적으로 식혀주는 그 쿨링다운의 감각을 스스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아주 작은 실천이 우리 뇌의 주파수를 바꾸는 첫 걸음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의 스마트워치가 실시간으로 뇌파를 스캔해서요,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AI가 오차 없이 완벽한 뇌파 맞춤형 치유 여행 지도를 알아서 짜주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길을 잃고 헤매는 예측 불가능한 여행의 낭만을 그리워하게 될까요? 아니면 마침내 완벽하게 계산된 그 효율적인 뇌의 평화에 중독되어 버릴까요? 당신의 뇌는 지금 통제 불가능한 낭만과 계산된 치유 중 어떤 주파수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새벽 2시 여전히 곁을 지키는 작은 화면 속 끝없이 넘기는 셔폼에 내 하루가 갇혔어. 웃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만 같아. 쉴 틈 없이 달리는 내 머릿속 너무 지쳐가. 더 자극적인 걸 원해 멈출 수 없는 내 손끝. 이젠 좋아서가 아냐 그냥 습관처럼 원하고 있을 뿐. 불안하게 뛰는 심장 복잡하게 엉킨 내 뇌파. 쉴 곳을 잃어버린 채 하얗게 다 들어가고 있어. 아프게 소리치는 나의 타버린 뇌 뜨겁게 과열된 내 맘을 이젠 안아줄래. 끝없는 도파민 내 눈에서 날 꺼내줘. 가만히 눈을 감고 쉼표를 그려봐. 내 안에 알파파가 부는 평온한 그곳으로. 한 장의 지도로 그려진 내 머릿속의 풍경. 날카로운 베타파가 나의 불안을 말해주고, 피질의 과부하 걸린 감마파에 숨이 턱 막혀와 균형과 하모니를 잃어버린 고장난 엔진 같아. 무거웠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어봐. 내 맘속 브레이크를 밟아 불필요한 생각들을 지워낼 때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천천히 식어가는 머릿속 온도를 느껴. 아프게 소리치는 나의 타버린 뇌 뜨겁게 과열된 내 맘을 이젠 안아줄래. 끝없는 도파민의 늪에서 날 꺼내줘. 가만히 눈을 감고 쉼표를 그려봐. 내 안에 알파파가 부는 평온한 그곳으로. 잠시 멈춰도 괜찮아. 뒤처지는 게 아냐. 화면이 아닌 내 자신을 마주할 진짜 휴식이 필요해. 복잡한 회로를 잠재우고 내게 휴식을 주는 시간. 나만의 뇌파 해독제가 온몸에 스며들어. 조용히 밀려오는 따뜻한 이 느낌 타버린 내 마음에 작은 새싹이 피어나. 오늘 밤은 블루라이트 대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수고했어 내 머리야. 이젠 정말 편히 쉬어.